하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차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두부 젓국찌개, 찌개류에 들어가는 두부 젓국찌개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간 재료가 너무 간단해요. 들어간 재료, 주재료 두부 젓국찌개에 보면 굴, 그리고 새우, 새우젓, 거기에 홍고추, 그리고 실파, 거기에 마늘, 두부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또 양념류도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거기에 조금 모자란 맛을 우리 소금 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간으로 하는 맛. 그러니까 굴에서 나오는 그 담백한 맛과 그 어떤 바다 내음 그대로 느끼면서 그냥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요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탁하게 끓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끓지 않은 상태에서 찬물에서 들어가게 되면 푹 퍼지면서 물이 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끓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알이 들어가서 우리 굴 알이 들어가서 그대로 형체를 잡을 수 있는 온도, 그리고 두부가 깨지지 않는 온도. 그래서 두부도 썰고 나서 두부의 표면에 있는 부분, 두부의 표면에 붙어 있는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깔끔하게 끓여내는 거, 탁하지 않게 끓여내는 그런 찌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재료 보면 굴과 새우젓, 두부, 홍고추, 그리고 실파, 마늘입니다. 먼저 재료를 다듬기 전에 먼저 굴을 깨끗하게 손질해야 돼요. 만약에 껍질이 있는 굴이 나오진 않겠지만 껍질이 붙어 있는 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물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만들어 주세요. 소금물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굴을 넣어서 굴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물은 찬물이라는 거. 지금 굴 양을 조금 많이 잡았어요. 하지만 굴이 나오는 양, 굴이 30g이다 그러면 3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소금물에 잘 씻어서 체에다 받쳐서 수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손으로 만지면서 어떤 그 껍질 부분, 이물질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물에 체를 받치고 걸러주는데 그냥 부으면 껍질 부분 이물질이 그대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살살 흔들어서 알만 건져서 한번 걸러주세요. 자, 해서 우리 그 소금물에 깨끗이 세척을 하기 때문에 소금물에 세척하면서 소금의 염도를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무 짜게 간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혀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준비될 거 두부도 먼저 잘라서 사이즈 여러분들이 맞춰서 잘라가지고 준비해주세요. 조금 지저한 부분 있으면 먼저 손질을 하고 테두리 부분, 거친 부분 있죠? 거친 부분들 손질을 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이즈를 맞춰서 잘라주세요. 해서 잘라주고 마찬가지로 씻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씻어서 우리 수분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포 준비해서 수분이 없도록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깨져서 지저분한 부분이 없도록 불순물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이 특히 끓으면서 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부도 먼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해 줍니다. 실파는 3cm 사이즈로 우리 그 홍고추도 3cm 정도로 썰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3cm 정해져 있는 사이즈대로 썰어주세요. 자, 우리 탁하지 않고 맑게 끓인다 그랬죠? 맑게 끓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사이즈가 맞지 않은 부분들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사이즈가 맞지 않는 부분들은 따로 빼주시고 내가 사용할 부분들만 따로 손질을 해서 보관을 해주세요. 쓸 재료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늘은 곱게 다져주세요. 마늘은 두껍게 다지게 되면 또 탁하게 되기 때문에 마늘은 곱게 다져줍니다. 잘라서 곱게 다져줍니다. 자, 마늘 이렇게 다져서 같이 준비해 주고요. 들어간 재료가 많지 않아서 준비된 플랫에 그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시험장 가서 하거나 다른 요리할 때는 옆에 사이드 재료 접시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고추도 사이즈를 봐서 3cm 정도 사이즈로 잘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정리해주고 씨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씨가 없도록 씨를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해주고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길이로 썼는데 3cm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3cm 정도 사이즈로 실파와 같게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가운데 부분 심지 부분 있으면 살짝 제거를 해주셔도 돼요. 심지 부분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손이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또 매운 고추가 걸리면 또 손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주의를 하면서 사이즈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이 잡아주시고 썰어주시면 됩니다. 실파 두께로 썰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잘게 썰어도 그렇고 너무 두껍게 썰어도 우리 들어갔을 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사이즈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양이 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이드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끓여 주시는데, 우리 끓여 주실 때 우리 그 간은 새우젓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새우 젓갈이 나오지만 새우 젓갈을 다져서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우 만약에 담았는데 새우젓에 그런 국물이 있으면 국물을 그대로 써주시고 버리지 마세요. 그냥 써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런 몸통 부분은 칼로 잘게 다져서 우리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우리 면포 있죠? 면포에 싸서 한번 짜서 그 즙을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즙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수분 조금 묻혀서 짜서 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우리 먼저 넣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을 만드는데, 자,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물 한 컵 반 정도, 한 컵 반 정도 물을 넣어줍니다. 한 컵 반 정도 물을 넣어주세요. 자, 한 컵 반 정도 물을 넣어주고, 오늘은 물의 양을 조금 넣어주면서 물을 조금 더 넣습니다. 자, 넣어준 다음에 불을 켜주는데, 불을 켜주고 여기에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 우리 그 굴을 씻을 때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서 너무 짜지 않도록, 또 새우젓이 들어가죠. 그래서 새우젓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를 해서 먼저 끓여줍니다. 맑게 끓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끓어올라야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요거 한 가지만 해서 시간적인 여유 계속 누차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시험장 가면 또 많이 떨리잖아요. 떨리면서 또 순서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따뜻해지고 끓어온다. 물이 너무 뜨거울 때 팍팍팍 끓을 때 재료들을 넣게 되면 지저분하게 된다라는 거. 또 너무 끓지 않았을 때 굴이 들어가면 굴이 알이 이렇게 탱탱하게 뭉쳐지지 않고 푹 퍼지면서 탁해집니다.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새우 육즙을 짜서 쓸 때도 너무 지저분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걸러서 써주셔야지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또 끓어오르게 되면 우리 새우젓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또 간을 맞춘다라고 하면서 새우젓 즙을 먼저 넣어서 향을 내줍니다. 그리고 조금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맛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맛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맛을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에 씻어놓은 굴 넣어주시고요. 이런 굴을 조금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두부 깨지지 않도록 자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져놓은 마늘 잘 넣어서 향이 나올 수 있도록 끓여주고요. 홍고추는 넣긴 넣는데 조금 천천히 넣으려고 그래요. 홍고추는 조금 천천히 넣어야지 홍고추를 빨리 넣게 되면 홍고추에 또 우리 붉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고추는 조금 천천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이 몽글몽글 뭉쳐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끓어오르면 불을 조금 낮춰서 두부가 깨지지 않도록 탁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끓이는 요리는 다 내용물이 완전히 익어야 되겠죠? 익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굴에서 뽀얀 국물이 흘러납니다. 또 짭짤한 맛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고 어느 정도 끓게 되면 이게 이제
홍고추도 같이 넣어서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소금 끓어오르고 나면 거기에 실파를 넣고 불을 끈 다음에 참기름을 살짝 떨어뜨려서 참기름 향을 비릿한 향을 조금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위에 떠오르는 거품 잘 제거해주면 더 깔끔한 찌개가 나온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실파를 넣으면서 동시에 불을 끄고 거기에 참기름을 살짝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참기름 향이 쫙 퍼지면서 비릿한 향을 고소하게 잡아줍니다. 자, 굉장히 들어간 재료가 없고 깔끔하게 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두부가 깨지거나 아니면 굴이 퍼지거나 하면 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끓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담을 때도 그냥 훅 부으면 안 되겠죠? 부으면 안 되고 항상 옆에 준비를 해서 깔끔하게 담을 수 있도록 또 두부가 깨지지 않도록 해서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떠오르는 것들은 바닥으로 갈 수 있게 자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컬러가 보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실파 부분 위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찌개이기 때문에 우리 국물의 양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너무 적지 않도록 내용물이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담아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실 이 두부젓국찌개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굴이 싱싱해야 된다. 그리고 두부가 깨지지 않아야 된다. 좀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 먹으면서 담백하면서 시원하게 끓여내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시험 품목에 있는 그러한 그 요리 순서들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은 모든 요리의 기초가 됩니다. 뭐 한식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중식도 그렇고 모든 요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 큰 틀 있죠. 그 큰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장별로 조금씩 맛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그 집만의 간장, 그 집만의 비법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맛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서가 틀리게 만약에 굴이 뭐 끓지 않는 데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두부가 들어갈 때 탁하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순서 큰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틀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어 보거나 학교에서 실습을 해도 먹어보면 그닥 뭐 그렇게 우리가 이걸 팔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모든 요리의 기본이 되고 여기에 뭔가를 첨가하고 빼고 함으로써 나만의 비법, 나만의 요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요리는 항상
그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만들던 그런 요리인 시절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요리를 뭘 해 먹을까라고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고 또 나의 고객들에게 어떠한 나만의 맛을 보여줄 것인가 선보일 것인가 항상 그러한 준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뼈를 굳히지만 기본적인 틀을 몸에 익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 틀에 살을 더 입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학교에서도 뭐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활용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잠깐입니다.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그 2년 동안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로 응하느냐 그리고 내 몸에 익히느냐 이 부분이 평생 나의 앞길에 조리로서 아니면 영양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학교에서 익힐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러한 자세 그리고 식재료를 다루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비법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리한다고 해서 영양적인 부분을 등한시한다. 영양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또 등한시한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요리를 하면서 내가 만드는 요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할 수 있을 때 고객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드시고 맛이 없으면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또 영양적으로 하는 분들 요즘 인파먼트 우리 그 맨파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들에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리원들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그 부분이 만약에 미스가 나거나 펑크가 났을 때 내가 그 부분에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나를 관리자로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시선,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리와 영양을 1학년 동안 공통으로 가져간다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학년 때 올라가서는 이제 본인의 주 전공으로 선택을 하면서 본인의 전공에서 이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자 제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우리 두부 젖국찌개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에서 조금 긴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을 조금 1분 정도 일찍 끝내지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나는 굴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그런 분들 억지로 만들어서 먹지 못하고 이런 향도 별로 안 좋고 알레르기 일으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분 시험 품목입니다. 그래서 두부 젖국찌개 같이 실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